안녕하십니까, 주바람입니다. 제3공화국이 탄생되기 직전인 1963년 봄, 참 많은 파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민정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결국 그 선언을 거두어들이고 맙니다. 무엇보다 박정희 의장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미국의 경제 원조 중단 압력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이지 박정희 의장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발생하고 맙니다. 바로 군부 내 쿠데타 음모가 터져나왔던 겁니다. 김동하 전 최고회의 국방위원장, 박창암 전 혁건부장, 박이만 건설부 장관, 이규광 전 육군 헌병감독입니다. 1963년 3월 군부 내 쿠데타 음모 움직임을 입수한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이다. 그들은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의 전투병력을 포함한 서울 근교 지상병력과 해병대 병력을 동원해서 각하를 비롯해 강요 및 해금된 구 정치인들 다수를 즉결 처분 또는 즉결 처분? 예, 그렇습니다. 즉결 처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정권 장악을 기도했습니다. 날 제거하겠다. 이 모두들 함경도 출신들이구만. 혁명 직후 경상도 출신만 요직에 기용됐다면서 불만을 가져온 군내 불만 세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규강이는 아니잖아. 이규광 씨는 경상도 출신입니다만 함경도 출신 인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네,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어. 지난 2월 18일 민정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정불참 선언과 함께 박정희가 했다는 경고.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더 들을 것도 없어. 모두 구속해. 구속해서 군부 쿠데타 세력들한테는 법이 얼마나 엄중하게 적용되는지 보여줘. 알겠습니다. 당시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진 32명은 즉각 구속됐고 중정은 이를 쿠데타 음모 사건이라 언론에 발표해버린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이규광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쿠데타 음모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과장된 겁니다. 당시 중정에서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했던 사람들, 실제 병력을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쿠데타 모의를 합니까? 이건 모두 저 사람들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 밖에 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입니다. 음모라는 얘기입니다. 음모. 이 사건이 군내 반박정희파 제거를 하기 위한 어떤 음모였는가? 아니면 중정의 발표대로 군내부 쿠데타 모의 사건이었는가? 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흉년을 겪고 있었고 농민들 상당수가 굶주리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정치적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예기치 않은 일이 터져나온다. 박정희 의장의 군정 연장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군정 연장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살 길이다! 군정 연장 혹은 박정희의 대선 참여를 촉구하는 군인들의 시위가 터져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위 역시 박정희 측근 인물들이 교사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이 흘러나온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후락이, 예, 각하.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서 되겠나? 내가 목숨을 걸고 혁명할 때는 이런 나라를 보고자 함이 아니었어. 이번에 젊은 장교들이 군정연장 시위를 한 건 역시 각하께서 혁명을 하시던 정신과 맥이 상통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이 민족을 위해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야. 미국은 내가 조금도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이야.
카카. 미국은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제3자입니다. 제3자. 예. 미국은 제3자고,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지. 예.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엄청난 흉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심이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치한다는 놈들 좀 보십시오. 헐뜯고 싸우기 바쁩니다.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도 난국이 수습이 될까 말까 이 시점에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법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께서 이런 상태에서 물러나신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역사에 대한 무책임. 나도 역사의 무책임한 지도자가 되고 싶진 않아. 근데 이 문제는 미국이야.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 원조를 중단하겠다잖아. 가난한 농민들을 이 굶겨 죽이겠다는데 방법이 있나? 카카, 미국은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굶어 죽어간다는데 원조를 중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서로 중단했다 손 쳐도 원조 중단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해보면은 이후락이 말이 맞아. 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 (1963년 3월 15일) 저녁, 미 대사관저에는 주요 인물이 찾아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내각수반 김현철,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그리고 통역 조상호 등이었다. 박정희의 2월 27일 민정이양 선언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자임했던 버거 대사. 그의 초대에 응한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 무엇보다 각하께서 큰 용단을 내린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큰 용단이라니요? 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것 말입니다. 아이, 이 박정희의 민정불창으로 이 세기를 박아버리겠다는 얘기구만. 우리 미국은 2,500만 달러의 추가 원조, 그리고 잉여 농산물 추가 도입 계획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각하의 용단에 감사드리는 버거 대사님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버거 대사, 이 한국에 대한 기국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버거 대사, 예. 이 식사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드릴 말씀이 있으면. 긴이 나눌 대화를 위해 박정희와 사무엘 버거 미 대사, 필립 하비브 참사관, 멀로이 장군, 그리고 김현철 내각수반과 통역 조상호 등이 자리를 옮긴 시각은 오후 8시경. 버거 대사, 우선 네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말이오.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거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주권 국가인 만큼 주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굳이 하시는 건지
저희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하비브 참사관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하오. 구 정치인들은 굶주린 국민들은 이 생각하지도 않고 너도 나도 권력을 잡겠다 아우성치고 건부에서는 쿠데타 음모까지 있었소. 이 나라에서 배고픔,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한 내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결론을 내렸소. 그래서요? 그래서 본인은 군정 연장을 결심했소. 카카!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연장하겠소. 그래서 혁명가로서 조국에 대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소. 이런 나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기국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오. 이날의 기록을 보면 말입니다. 밀실에서 박정희 의장을 만나고 나온 버거대사. 박정희 의장과 함께 온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들 나한테 사기를 쳐도 크게 쳤다. 하긴 버거대사는 박 의장의 민정불참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꼽고 있었으니 그런 감정이나 행동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이 과연 주권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할 행동이었을까? 우리가 힘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편 말입니다. 박 의장 측근들의 태도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과연 군부의 그 움직임이 쿠데타와 연관 지을만 했느냐? 혹시 그것이 반박정희파 제거를 위한 이후락 등의 음모는 아니었느냐? 그리고 젊은 장교들의 군정연장 데모를 사주한 인물이 김형욱이었다는 설은 또 어떻게 된 거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미국 또는 한국 정치인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 과정에 우리 국민 경제가 담보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흉년으로 먹을 거리가 없는 우리 국민들이 소외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공관이다. 박정희는 버거 미 대사 등과의 회담을 마친 뒤 공관으로 돌아와 이후락과 법사위원장 강기천을 불렀다. 나는 결심했어. 내 결심을 버거 대사에게 통보를 했고, 카카. 군정 4년 연장. 이후락이 예, 카카. 지금 즉시 군정 연장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 요지는 임자가 잘 알고 있을 거고. 카카의 용단.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 극하고 경제기획원장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유창선 경제기획원 원장 말씀이십니까? 경제기획원장 유창순, 그리고 박정희가 마주 앉았다. 유 원장, 예, 카카. 군정을 연장해야겠어요. 한 4년 정도. 카카. 미국 측에다가는 내 통보를 이미 했어. 그 사람들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 원장을 보자고 한 거요. 한국은행 근무 시절 뉴욕 사무소에서도 이 근무를 했잖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유 원장이 동원할 수 있는 미국 인맥을 다 동원해요.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어. 이 무조건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막아. 카카. 계획되어 있던 원조 AID에서 받아오시오. 나 보릿고개를 넘길 밀가루 원조도 받아내시오.
각하께서 군정을 연장하신다면 그 사람들 절대 원조를 안 해줄 겁니다. 그게 쉬웠으면은 내가 왜 유원장한테 이런 말을 하겠나? 우리 유원장의 직을 걸고 이 일을 반드시 해내시오. 이건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명령이오.